아이오닉 5에 대한 공식 주행 가능 거리가 4월 7일 오늘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 발표 당시 국내 인증 방식으로 측정한 현대자동차 연구소 결과인 롱레인지 후륜구동 기준 410에서 430km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롱레인지에도 두 가지 트림이 존재하며 전륜 모터의 경우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발표 행사와 실차 행사에서 계기판에 찍힌 배터리 충전량과 주행 가는 거리가 목격되고 공식 WLTP 주행 가는 거리가 발표되면서 국내 인증 시 400km도 못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 26일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후륜구동의 주행 가는 거리는 429km라고 밝히면서 400km 미만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시켰는데요. 하지만 오늘 조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업데이트된 아이오닉 5 후륜구동의 주행 가는 거리는 상원 405km, 저온 354km로 현대자동차가 밝힌 429km보다 24km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닌 트림별 옵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데이트된 모델명은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후륜구동 프레스티지이며 프레스티지는 익스클루시브보다 윗등급입니다. 익스클루시브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옵션 차이가 있지만 특히 19인치 휠을 장착한 익스클루시브에 반해 프레스티지는 20인치 휠을 기본 장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옵션 선택 품목을 봐도 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므로 현대자동차가 3월 26일에 발표한 주행거리는 19인치 휠을 장착한 익스클루시브 상온 주행거리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롱레인지 후륜구동 프레스티지 주행거리가 공개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자체 측정 결과의 최저치인 410km보다 5km 정도 줄어든 것도 있지만 문제는 다른 전기차들의 주행거리와 비교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인 호나와 아이오닉 5가 경쟁 상대로 삼았던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와의 비교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 모델 모두 배터리 용량과 차량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조금 지급 기준인 가중연비와 가중거리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가중연비는 제조사에서 공식 발표한 상온연비와 저온연비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공개된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상온 주행거리와 저온 주행거리로 계산하는 가중 주행거리입니다.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후륜구동 프레스티지의 경우 가중 주행거리는 392.25km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수치를 기반으로 아이오닉 5의 실질적인 경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코나, 니로, 모델 3, 모델 Y 등 12종과 비교해 봤습니다. 환경부가 인증한 가중거리를 배터리 용량으로 나눠서 1kWh당 몇 킬로미터의 가중거리를 갈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후륜구동 프레스티지는 1kWh당 5.4km 가중거리를 갈 수 있어 13종의 전기차 중에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중거리는 저온 주행거리가 25% 반영된 결과이므로 히트펌프의 장착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10세대 중 히트펌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5대가 있었는데 이 중 모델 3 퍼포먼스 9형을 제외하고 모두 아이오닉 5보다 킬로와트 대비 더 많은 가중거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가중거리로만 순위를 매겨보니 아이오닉 5는 10세대 중 7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8위부터 13위에 있는 차량 모두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모델보다 배터리 용량이 큰 모델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뛰어난 가중거리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동일한 스펙을 가진 차량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가 4년 전에 만든 코나 일렉트릭 히트펌프 옵션 차량보다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중거리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구매 예약자들의 결정에 꽤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제가 타는 코나 일렉트릭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봄, 여름에는 인증 수치보다 20% 이상 실주행거리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 수치만큼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배터리 운영이 좋은 날씨일 때는 거의 모든 전기차가 인증 수치보다 더 많은 주행거리를 기록하기 때문에 수치 비교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 주행거리보다 아이오닉 5에게 닥친 더 큰 시련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와 부품 수급과 관련해서 목표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며 전기차 등록 대수가 생각보다 빨라서 올해 상반기쯤에 보조금이 끝나지 않느냐라는 예상이 나올 만큼 빠른 소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배 한 대에 약 3,000대 가량을 싣고 와서 곧바로 모든 물량을 고객에게 인도했고 2분기에 추가적으로 배가 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테슬라나 아이오닉 5, EV6를 중복 예약했던 고객층이 테슬라로 먼저 이동하지 않겠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부터 부품, 보조금, 경쟁사 등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사전 예약의 물량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